50대 중반,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매일 반복되던 출근과 퇴근, 그리고 회의와 업무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지난 세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감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50대, 60대라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두려움과 혼란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후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하면 한순간에 삶의 중심이 흔들리며 공허함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퇴직 후의 삶이 꼭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퇴직 후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1. 53세 대기업 임원의 돌파구 소규모 창업. 김영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늘 바쁘고 성과 중심의 삶을 살던 그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스케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평소 관심 있던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그는 작은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했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 씨의 경험은 작은 시작이 주는 위안을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는 대규모 투자나 큰 꿈보다는 소규모로, 그리고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례 2. 58세 엔지니어의 재취업 경험을 나누다. 박수영 가명 씨는 퇴직 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지만 내 나이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엔지니어링 지식을 온라인에서 강의로 만들어 공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상 제작도 서툴렀고 시청자가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점차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강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의 성공은 퇴직 후에도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 3. 55세 주부의 인생 전환. 농촌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정민 가명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남편의 퇴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부부는 고민 끝에 농촌으로 내려가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지역 시장에서 소문난 유기농 농산물 판매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자연과 함께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도시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퇴직 후 삶이 꼭 기존의 방식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조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를 준비하는 3가지 방법. 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흥미를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 시도하기.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자신의 관심사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과 안정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일 찾기.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때로는 익숙한 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농촌, 작은 도시 또는 해외 이주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래에서 다시 길을 찾아 올라갈 용기를 낸다면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전문가가 말하는 다시 일어서는 법.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찾아오는 퇴직은 개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안정감을 뒤로하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에 휩싸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정을 인정하고 회복할 시간 주기. 우선 퇴직 후에 느껴지는 감정은 정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충격, 불안, 분노, 심지어 우울감까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55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자신이 잘했던 일과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정리하며 감정을 풀어갔습니다. 퇴직 후에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상실입니다. 매일 출근하며 쌓아온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사례로 이정민 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퇴직 후 처음 몇 주 동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에 우연히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는 삶의 리듬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기. 퇴직 후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58세에 퇴직한 박수영 가명 씨는 IT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지만 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 편집 강좌를 수강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제는 퇴직자 대상 온라인 강의를 열며 제2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경력을 이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4. 사람들과의 연결 다시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례로 60세에 퇴직한 이영희 가명 씨는 동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꼭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교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경제적 계획 다시 세우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사례자는 퇴직 후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자신만의 적정 소비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소비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소한 부업이나 자산 관리로 경제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계획된 소비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고 절벽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처럼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절벽 아래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